자,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을 담당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제9장 식품위생검사 식품감별법 이어서 제21강 자, 식품위생검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74쪽을 펴보시면 자, 나와있죠. 식품위생검사의 종류 중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생물학적 검사죠. 자, 생물학적 검사인데 말 그대로 생물학적 검사란 건 뭡니까? 자, 식품 중에 이제 미생물이 그만큼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미생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때 부패 측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자, 생물학적 검사에서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검체 운반이라고 있습니다. 검체 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체크하십시오. 자, 검체 운반이란 거는 무균으로 채취해서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아야 되죠. 멸균 용기에 넣어서 냉장 온도를 유지한다. 반드시 우리가 멸균 용기에 넣어서 냉장 온도를 유지한다. 자,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 운반한다. 4시간 이내 검사기관으로 운반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4시간 이내 4시간 이내 운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여기서는 냉동 검체는 냉장 검체는 냉장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보통 이제 저온 유지죠. 저온 유지를 한다. 그래서 냉동 또는 그 다음에 냉장 온도 유지.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에 나와 있죠. 검체 보관 방법 해가지고 자,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체 보관 방법인데 멸균 상태로 균이 균질한 경우에는 자, 채취는 최소한으로 하고 불균질일 경우에는 더 많이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밀봉하고 그 다음에 질소가스를 충전한다. 질소가스를 충전하는 것은 그 산화 방지를 위해서죠. 그 다음에 효소 저해제를 첨가해가지고 효소에 의한 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검체 보관 방법 이 부분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균 상태로 균이 균질할 경우에는 채취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불균질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채취하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산화 방지를 위해서 질소가스를 충전하고 그 다음에 효소 저해제를 첨가해서 효소에 의한 변화 방지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 검체 보관 방법과 검체 운반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세균이죠. 자, 일반 세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물학적 검사에서 일반 세균은 총균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균수가 나와 있는데 총균수. 자, 일반 세균도 체크하십시오. 자, 총균수라는 건 첫 번째 이제 기억 브리드법이죠. 브리드법이라는 건 뭐냐 했을 텐데 자, 여기서 말 그대로 우리가 배지에 세균을 배양해 가지고 세균을 직접 측정, 계수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는 그 세균의 숫자를 갖다가 측정하는데 세균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 군집, 말 그대로 세균이 뭉쳐져 있는 콜로니 상태, 그 군집 상태의 개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현미경으로 측정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세균을 직접 계수하는 방법. 브리드법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총균수는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자, 살아있는 생균이 있겠죠. 생균수에다가 그 다음에 죽은 균 해가지고 우리가 사멸균 요거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합쳤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식품의 오염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의 오염 여부를 판정한다. 됐느냐 안 됐느냐,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브리드법이 그냥 간단한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균수가 나와 있죠. 총균수 이렇게 체크되어 있지만 생균수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생균수를 가지고 우리가 식품의 신선도를 판정하죠. 자, 그럴 때는 뭡니까? 자, 기억에 나와 있는데 표준 한천 평판 배양액 해가지고 표준 한천 평판 배양액 있고 생균은 신선도 판정한다. 초기 부패 판정인데, 자, 니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체크하시고. 자, 생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신선도를 판정하는데 생균수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부패 판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초기 부패 판정인데 이 식품이 초기에 부패가 됐느냐 안 됐느냐 판정은 어떻게 가느냐. 자, 세균수가 우리는 보통 얼마? 10의 7에서 10의 7승에서부터 10의 8승 요 정도 됐을 때는 우리는 초기 부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체크합시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균은 신선도 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균수를 측정하는데 초기 부패 판정이 됐을 때는 세균수가 그만큼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살균 방법. 검체의 각 단계별 희석액을 표준 한천 평판 배지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표준 한천 평판 배지라는 건 뭡니까?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영양 배지를 우리가 깔아주는 거죠. 고체 배지. 그래서 거기서 보통 한 37도씨 정도 중온에서 자 24시간에서 48시간 배양해가지고 평판당 30에서 300개의 집낙, 말 그대로 30에서 300개의 집낙이란 건 군집이죠. 콜로니를 나타내는 평판을 선별해서 그 개수를 선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75쪽이 있죠.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1ml를 채취했을 때 10분의 1 희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배양액에서 우리가 채취했을 때 10분의 1 그러니까 10배씩 보통 10분의 1, 100분의 1, 그 다음에 1000분의 1씩 그러니까 10배, 100배, 1000배 희석을 해서 희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콜로니 군집이 되게 세균의 군집이 많기 때문에 개수를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희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희석을 할수록 세균수는 배양했을 때 그 군집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평판법에 의한 집낙수 계산법을 한번 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 평판계수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죠. 자, 이건 반드시 체크하고 중요하니까 자 체크합시다. 여러분 평판계산법인데 평판계수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체 배지에다 세균을 배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이 평판계수법이란 건 말 그대로 1ml에 있는 균수를 우리가 측정해야 됩니다. 1ml당 균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측정을 실질적으로 이 균이 눈에 세균 자체 한 마리 두 마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군집수. 말 그대로 균체가 이루는 군집수, 콜로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희석 배수를 곱하는 겁니다. 희석 배수.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희석 배수를 곱한다. 10배 희석했으면 10배를 곱하고 100배 희석했으면 100배를 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희석액을 0.1ml 예를 들면 예로 가자면 희석액을 0.1ml 1ml 첨가했을 때는 1ml를 첨가하면은 말 그대로 몇 배 희석입니까? 1ml가 1ml 기준이니까 10배 희석이죠. 10배 희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10을 곱하는 거고, 만약에 희석액을 갖다가 0.1ml 0.01ml 첨가했을 때는 어떻게 적정했을 때는 100배 희석이 되는 겁니다. 100배 희석. 그래서 100을 곱하는 것이죠. 군집수에다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네모 박스가 돼 있죠. 한번 봅시다. 균수 산출법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제 100배 희석했으면 얼마입니까? 자, 첫 번째 예에서 이제 100배 희석을 하자. 기존 1ml에 0.01ml를 첨가해야 되겠죠. 100배 희석이라는 거는 0.01ml 접종. 이 배지, 평판 배지에다가 접종을 한다 이 얘기죠. 균을.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콜로니를 세워봤더니, 자, 100배 희석했을 때하고 1000배 희석했을 때,
이때 1000배 희석이면 얼마입니까? 0.001ml 접종을 해야 되겠죠. 자, 요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균수 군집을 보니까는 군집수가 이제 희석을 하면 희석을 할수록 10배, 100배 희석할수록 군집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군집수가 290하고 272가 존재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2하고 34가 존재했다면은,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자, 계산하는 방법, 군집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초기에 우리가 자, 어떻게 되냐면 산술 평균으로 하죠. 자, 100배 희석했을 때 요 290 과 그 다음에 자 272를 더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272 같은 경우 자, 요렇게 더한 과정 중에서 요거는 2로 나눠줍니다. 둘로 반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산술 평균에다가 우리가 가중평균치를 해야죠. 10배하고 100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배하고 1000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1000배 희석했을 때는 32, 그 다음에 더하기 34를 2로 나눠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자 1000배를 희석했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한 다음에 요 자체 내에서 우리가 요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2를 해준다. 자, 해서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나누기 2 했을 때 얼마가 나오니까 10.550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거는 결국은 얼마냐 했을 텐데 달시 100, 1000, 만 3550. 그래서 측정법은 반올림을 해서 31000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법을 할 때는 자 31,000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31,000을 쓰기도 하지만은 스펙 SPC 해가지고 g당 그 다음에 3.1 곱하기 10의 4승 또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2로 나눠주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술 평균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 때 이런 문제 균수 산출법, 평판계수를 이용한 균수 자 계산하는 방법은 이따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갔을 때 일반 세균 말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일반 세균에 대해서 균수 배웠죠. 두 번째 가봅시다. 대장균군이죠. 자, 대장균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정성과 정량 시험이 있습니다. 정성 시험과 정량 시험이 있는데, 정성 시험에 대해서, 정성 시험은 뭡니까? 말 그대로 대장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대장균의 유무를 판정한다. 자, 식품 속에 대장균의 존재가 있느냐, 유무 판정. 정량 시험은 그 대장균 수가 몇 마리 있는지 그런 개수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대장균의 유무를 판정하는데 이런 정성 시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당, 빌리온 발효관법이라고 했는데 락토스 브로스 발효관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 대장균이 이제 발효를 시킬 때 나오는 이 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생성 여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추정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 시험 요것도 체크하시고 반드시. 자, 정성 시험 대장균은 중요하죠. 우리가 봤을 때 추정 시험입니다. 자, 추정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 했을 텐데 여기 봅시다 한번. 자, LB 배제, 저당부 이온 배지라고 하는데 일명 LB 배지라고 나와 있죠. LB 배지를 사용한다. 배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LB 배지 같은 경우를 하나를 살펴보면은 이 LB 배지라는 거는 호기성, 자 산소로 호흡하는 세균 배양에 사용하는 기본 고체 배지인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뭐 보통 아미노산, 질소 공급, 자 세균의 질소도 아미노산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질소 공급원인 트립톤, 아미노산이 들어가고 이스트 익스트랙트라고 해가지고 이스트 추출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트 추출물은 그래도 영양 배지입니다. 그 다음에 염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가 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체화 시켜야 되니까. 자, 이때 이제 LB 배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됐을 때 생기는 가스,
자, 기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체 생성 여부. 말 그대로 기체가 생성됐을 때는 대장균이 존재하는 것이고 아닐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기체 생성 여부 판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LB 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B번을 보시면은 액체는 그대로. 만약 이제 배지 중에서는 액체 배지가 있고 고체 배지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는 그대로 또는 멸균 생리적 식염수로 십진법으로 희석한다.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10분의 1, 100분의 1로 희석하고 고용 시료 같은 경우는 10g을 멸균 생리적 식염수 90ml에 넣고 자, 그 다음에 호모게나이저에 등으로 세척을 한다. 이것을 원액 10배 희석액을 만들어서 그 일정량을 BTB를 첨가한 유당 빌리온 발효관에 이식해서 자 36도씨 정도에서 24시간에서 28시간 배양한 후 그 가스 발생 여부를 자 확인한다는 것이죠. 가스가 발생하면 우리가 양성으로 판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장균에 의해 감염이 됐다는 걸로 판정하고 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아 대장균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대장균군 식품에 대장균이 있느냐 없느냐는 추정 시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판정한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니은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들어간 다음 확정 시험이죠. 말 그대로 확정 시험. 가스가 발생했을 땐 대장균이 있다고 추정을 한 다음에 이런 확정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배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BGLB LB 배지가 있죠. 뭐 배지 종류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 배지에다 어떤 걸 넣느냐. 이런 BGLB 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스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 발생 여부 확인하고 EMB 배지에서는 배양해야 되죠. 우리가 말 그대로 EMB 배지에서는 균을 배양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엔도 배지라고 나와 있죠. 엔도 배지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엔도 배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엔도 배지는 뭡니까? 엔도 배지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대장균은 주로 어디에 존재하죠? 대장이 존재하죠. 우리 동물의 장내 세균의 비선택 분리 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는 뭐냐면은 배지라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대장균 말고도 다른 세균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대장균군을 갖다가 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유당분해성 감별이라고 하는데 분해균의 집락은 그러니까 색깔을 우리가 이런 엔도배지에는 우리가 시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유당분해균의 집락은 적색, 비분해균의 집락은 무색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내 세균의 비선택 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당 분해성 감별한다. 결국 요 원리는 보통 이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젖당이다 이런 유당을 갖다가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당 분해성을 감별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시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유당 분해균의 집락은 어떻게 됩니까? 뭐 대장균의 집락은 군집이죠. 집락이라고 우리가 일명 군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적색을 띠고 그래서 우리가 적색을 띌 때는 대장균의 군집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분해균 유당분해균이 아닌 걸 얘기하죠. 무색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 대장균만이 아니라 장내 세균에서 여러 세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평판 배지에 배양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장균 검출 말 그대로 저 군집의 개수를 측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B를 봅시다. 여러분 추정시험, 그러니까 B를 보면 그 사용 방법이 나왔죠.
추정 시험 결과가 양성인 것은, 양성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대장균에 의해 감염됐다, 대장균이 존재한다, 이런 가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은 BGLB 발효관으로 이식하여 약 35.5도씨에서 24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가스가 발생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EMB 배지나 엔도 배지에 옮겨가지고 전형적인 대장균 집락 형성 유무를 조사한다. 자, 군집을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을 때 엔도 배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장균의 군집 자체가 적색을 띠기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색을 띄었을 때는 그 군집 자체가 대장균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선택 배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확정시험이 추정시험 다음에 이런 추정시험 다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확정시험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디귿을 가시면은 마지막이 뭡니까? 이 대장균군을 할 때 바로 276쪽을 봅시다. 완전시험이라고 나와있죠. 완전시험. 자, 이제 대장균이 있다는 걸 가스 발생 여부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대장균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확정을 한 다음에는 완전시험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자, A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B 배지 또는 한천 사면 배지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BGLB 발효관법을 이용해서 확정 시험 양성 집락에 대해서 그람 음성 강균으로 유당분의 가스 발생 등을 재확인한다. 말 그대로 유당이 이런 젖당이나 이런 당 성분이 분해가 된다면은 뭡니까? 자, 대장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 가스가 발생한다는 것도 대장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시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균수를 측정하는 건 아니죠. 정성시험은 대장균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데 제일 처음에 추정시험과 확정시험, 그 다음에 완전시험이 있다는 거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량시험이 있죠 여러분. 정성시험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대장균의 유무를 판정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장균의 개수를 측정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정량시험은 대장균군의 수두를 측정한다. 측정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자, 이런 정성시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추정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확정시험, 완전시험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량시험을 우리가 봅시다. 말 그대로 대장균의 수두를 측정하는데 기억 뭐가 되어 있습니까? MPN법이라고 나와 있죠. 중요하죠. 자, MPN법 한번 살펴봅시다. 자, most probable number 해가지고 이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게 한글로 용어로 쓰는 최학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최학수법. 아까 균수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그런 방법이죠. 검체의 3단계 희석액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10ml, 1ml, 0.1ml를 각각, 자, 그러니까 3단계 희석액이라고 했는데 10ml, 1ml, 0.1ml 10배, 100배 희석이죠. 각각 액체 배지에 LB 배지나 BGLB 배지에 액체 배지를 넣은 5개 또는 3개의 발효관에 접종해서, 접종이라는 건 우리가 그 균수에 감염시키는 것이죠. 가스 발생 발효관에 대해 추정, 확정, 완전 시험을 실시해서 대장균 유무를 확인하여 양성 발효관 수를 세어서 최학수표로 검체 100g당, 마지막에 여기다가 꼭 밑줄 칩시다. 최학수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검체 100g 또는 100ml죠. 100ml 중에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대장균수.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는 정성시험으로 대장균의 양성을 판정한 후 그 다음에 검체, 이 식품에
100g 또는 100ml 중에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대장균수를 산출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NPM법 요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요거 체크합시다 여러분. NPM법이라는 부분. 그래서 대장균군을 갖다가 수를 측정할 때는 정량수 해가지고 최악수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GLB 배지가 있죠. BGLB 배지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가스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BGLB 배지는 그렇게 하고 최악수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희석을 할 때 10ml, 1ml, 0.1ml만이 아니라 0.01ml, 뭐 1000배, 그 다음에 0.001ml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접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군집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보통 이제 균수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군집수에다가 우리가 희석 배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자면 보통 이 가스 확인도 하지만은 디옥시콜레이트 유당 한천 배지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주로 어디 이용하냐면은 디옥시콜레이트 유당 한천 배지법은 일반 세균수 측정법에 따라 균수 산출한다. 균수는 뭐 대장균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균수 측정법에 따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옥시콜레이트 유당 한천 배지법은 아이스크림 또는 유산균 음료 발효유, 그 다음에 대장균군 검사에 이용하는 겁니다. 대장균군 검사에 이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을 봅시다 여러분. 니은을 보면 멤브레인 필터 메서드라고 했죠. MPM법 말 그대로 MP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MP법, MF법이죠. MF법. 그래서 자, MF법은 뭡니까? 멤브레인이 막이죠. 막 필터. 자, 다공성 원형 피막인 멤브레인 필터로 다공성이니까 아주 작은 입자는 빠져나가고 큰 입자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일정량의 검수를 여과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건 여과가 되고 입자가 큰 것은 여과가 되지 않죠. 세균이 여과되지 않고 막 면 위에 남게 되죠. 이것을 엔도배지 또는 맥콘키배지로 만든 한청평판에 올려놓거나 이들 배지를 스며들게 한 여지에 배양하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진 것들을, 그죠? 막에 의해 걸러진 것들을 다시 배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면 위에 그 배지 위에 집락성, 군집, 콜로니 수, 그 다음에 집락성과 수로 대장균의 검수 100ml 중에 균수로 산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ml 중에 균수인데 여과법입니다. 말 그대로 여과를 시켜서 대장균을 여과시켜서 나온다. 그래서 100ml 중에 균수 말 그대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페이퍼 스트립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페이퍼 스트립 메서드인데, 자, 요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유나 물 중에 대장균 검사 또는 간이검사법으로 이용되는 방법.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우유나 물 중에 대장균 검사의 간이검사법. 그래서 간이검사법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검사법.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JB 배지와 환원지 시약으로 TTC를 세정한 여지에 흡수시키는 건조한 곳에서 시료. 자, 10배, 0.1ml 또는 1.0ml를 흡수시켜서 그만큼 37도씨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배양해서 여지 위에 적변한 미소 집락 반점을 대장균군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 MF법이 있지만은 NPM법이죠.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장균 군수를 측정할 때 이용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봅시다.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대장균 일반 세균 했는데 장구균이죠. 장구균. 장에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장구균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장구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별 오염 지표죠. 그러니까는 변에 의한 오염 지표 확인입니다. 그래서 변에 의해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윈터샌드 홀저법이라고 있는데 AC 배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니은에 나온 것처럼 시료의 접종법과
MPN 산출은 대장균군과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외 접종법과 MPN 산출은 대장균 군수를 세는 것은 자 MPN 산출은 대장균군과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디귿을 보시면 선택 배지에 접종하여 약 37도에서 48시간 배양한다. 양성인 경우. 자, 감염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배지에 접종하여 45도에서 48시간 배양한다. 그리고 균이 증식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시험 양성으로 판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확정시험에서 장구균 이외의 균이 증식하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비선택 배지로 할 필요가 없죠. 말 그대로 양성과수에서 MPN을 산정해서 완전 시험을 할 때 그람 양성구균, 그 다음에 카탈라제 음성, 뭐 6.5% 식용가, 빌리언에 증식하는 것을 양성으로 한다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대장균군에서 MPN법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둡시다. 그냥 장구균 이렇게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죠. 여러분, 자 227쪽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세균성 식중독균 해가지고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살모넬라 같은 경우, 세균 같은 경우는 SS 배지, 뭐 중심부가 흑색이고 주변부가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 EM을 이용한다는 거 있고, 장염 비브리오는 TCB S 배지, 뭐 WA 배지 이용한다. 웰치균은 자 비프 익스트랙트 배지를 이용한다. 말 그대로 이런 군집들이 우리가 색깔을 띄었을 때 어떤 균이냐 확인하기 위한 거죠.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뭐 난황을 가한 마니터 식염 한천 배지 이용하는 거고, 어느 정도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톨리니스균 같은 경우는 VAP 배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균수 산출법이나 그 다음에 대장균군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균 외에도 곰팡이와 효모가 있죠. 그래서 곰팡이 효모 같은 경우는 그 포자수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다 밑줄 칩시다. 하와드법이라고 해가지고 곰팡이 포자수를 측정하는 데 이용한다. 이렇게만 밑줄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학적 검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검사는 우리가 반드시 대장균에 감염이 됐느냐, 균에 의해서 자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정하는 정성시험과 그 다음에 대장균 균의 수를 측정하는 우리가 정량시험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화학적 검사를 가면 개념은 뭡니까? 여기에 화학적은 식품의 pH, 그러니까 식품이 변질됐느냐 안 됐느냐 pH를 가지고 산도를 측정해 봐야 되겠죠.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식품의 pH, 그 다음에 이 부패됐을 때 발생하는 아민, 그 다음에 과산화물가, 카르보니가를 측정해서 어육의 또는 어육의 단백질, 침전 등을 검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화학적 검사에서의 정의는 뭐냐, 이런 개념에서는 말 그대로 식품의 pH, 이런 pH 가지고 변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민이다, 가산화물가, 식품이 변질되면 아민이나 가산화물이 많이 생성되죠. 산패가 됐을 때도 카르보닐가 등을 측정한다. 이런 생성물 등에 자, 그 다음에 또는 어육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변성됐을 때 단백질, 어육의 단백질, 네, 단백질의 침전 반응을 살펴보죠. 여부를 우리가 확인한다. 반응 검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유해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유해 물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우리가 화학적으로 식품에 유해한 것들은 첫 번째 유해 금속이죠. 중금속이라고 볼 수 있죠. 유해 중금속이다. 우리 인체 내에 불필요한 것들, 유해 중금속, 이런 것들. 자, 유해 중금속을 보면은 이 유해 중금속을 검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자, 봅시다. 건식법과 습식법의 방법으로 유기물을 분해한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성시험과 정량시험이 있습니다. 정성시험은 시험 용액에 함유된 여러 금속의 화합물 생성에 의한 계통분리법으로 분리하여 크로마토그래피. 보통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자, 뭐 액체 크로마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미량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분자량이나 그 물질의 분자량에 따라서 그것들이 말 그대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물질에 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 같은 경우도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뭐 흡작도나 여러 가지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크로마토 뭐 예를 들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분필 같은 경우에 뭐 시료를 갖다가 묻혀 가지고 그 유기용매에 흡수시켰을 때 그 용매에서 시료의 그만큼 말 그대로 그 크로마토그래피 종이에 흡착되는 정도와 분자량 차이에 따라서 그게 분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 시험이 있고 정량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비색법이라고 나와 있죠. 비색법. 비색법은 뭐라고 됐습니까? 유해 중금속 중에서 정성 시험과 자, 첫 번째 이제 정성 시험 나와 있고 간단하게 비색법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비색법이란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지 시료 용액 및 그러니까 미지 시료 알 수 없는 것이죠. 몇 가지 자 표준 용액에 적당한 시약을 가해 가지고 착색시켜서 양자의 색깔의 농도와 색조를 투과강이나 반사강으로 비교해서 정량하는 방법인데 일명 우리는 이걸 갖다가 비색 분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미지 시료의 용액이나 그 다음에 몇 가지 표준 용액에 적당한 시약을 가한 다음에 그 색깔을 착색시켜 가지고 그 양자의 색깔의 농도 그 다음에 색조를 투과강이나 반사강으로 비교해 가지고 정량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용액의 빛깔의 농도를 비교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용액의 색조를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빛깔의 농도를 비교한다는 건 비색계를 사용해 가지고 용액의 액층을 조절해서 표준 용액과 빛깔의 농도가 같아지는 점을 구해 가지고 그 물질의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지 시료 용액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표준 용액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 용액과 비교해 보는 건데 보통 이제 표준 물질로는 검출하려고 하는 물질과 같은 것으로서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이란 건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용액을 하는 것이고 이제 미지 시료 용액은 농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액의 색조를 비교하는 방법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과 나란히 놓고 그 색깔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납이나 수은이나 구리 그 다음에 카드뮴 아연을 자 검출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갖다 디시존이라고 해야죠. 디시존법을 이용하는 거고 뭐 비소 같은 경우 AS는 뭐 큐제이트법 그 다음에 주석 SN은 뭐 SAT법 TP법이다 했는데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 흑강법 그 다음에 폴라로그래피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유해 중금속이 있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유해 물질 중에 포르말데히드가 있죠. 포르말데히드 검출에 이용할 수 있는 건 정성 시험은 뭐가 있습니까? 리미니 반응이라고 해 있죠. 거기 간단하게 밑줄을 칩시다. 리미니 반응해 가지고 그 페닐 하이드라진 용액을 사용하는데 이때 리미니 반응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있느냐 없느냐는 청색에서 자색으로 변할 수 있죠. 포르말데히드가 그 다음에 남백철 반응은 자색으로 변하고 크로모토트로픽 에이시드법은 자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정량시험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아세틸 아세톤법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는 메틸알코올이죠. 우리가 식품이 변질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또 뭐가 유해 물질이 뭐가 있냐면 메틸알코올. 메틸알코올의 검출 방법은 정성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구리망 산화법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정량시험으로는 후쿠신 아황산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시안화합물이 있죠. 네 번째는 이런 유해 물질 중에서도 정성으로는 피크린산 시험지법 그 다음에 디에닐
카바지드법, 뭐 카바지드 수은지법이라는 게 있고, 정량으로는 피라졸론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온 전극법을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외워 두셔도 되는데, 한번 이제 봅시다. 이런 거 중에서 이제 조금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비색법이다. 아까 그냥 간단하게 그런 말 했지만은, 이제 또 뒤에 가면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실질적으로 요거에 의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조금 더 보시자면은, 자, 이런 시아나암을 메틸 알코올, 그 다음에 위에 중금속, 그 다음에 포르말데히드는 이런 정성과 정량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굳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보시자면 이런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 요것들이 이제 시험에 좀 나오죠, 여러분. 리미니 반응이다, 이런 부분 보시고, 세 번째 가봅시다. 잔류 농약 및 공업 약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품 중에서도 잔류 농약이 검출될 수 있죠. 및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업 약품이 들어있는 것들. 자,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정량으로서는 반드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고 했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것들을, 그러니까 시료 중에 존재하는 이 물질들을 갖다가 연소, 거의 이제 가스화 시켜서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 기체들이 이제 어떤 마지막 그쪽에 도달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입력시켜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산출이 될 때 분자량에 따라서 이제 도달하는 그 먼저 도달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자세히 이용한다면 엄청 그 자체 기기가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주 소량의 용액을 가지고도 대부분의 모든 물질을 자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양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인데, 그 자체가 뭐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피크 높이를 보고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는 우리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아주 소량액이라도 그다음 분자량에 의해서 우리가 그 피크가 검출이 됐을 때 그만큼 그 용액의 종류나 그 다음에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P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프탈산 에스테르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량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을 봅시다, 여러분. 색소 시험법이 있죠. 네 번째. 말 그대로 모사 염색법을 이용하거나 용제분리법이다. 이지 크로마토그래피법, 간단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이죠. 보통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색소 시험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제목을 봅시다. 이제 우리가 했을 때는, 자, 식품 네 번째 식품 첨가물이죠, 이게. 자, 식품 첨가물을 검사할 때는 첫 번째 색소 시험법이 있구나.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봤을 때 보존료 추출이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보존료 추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추출법, 수증기 증류법, 투석법, 용매 추출법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수증기 증류법은 뭡니까, 여러분? 수증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증기를 증류시키죠. 그래서 휘발 성분을 이제 우리가 수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그 증류액을 얻은 다음에 그 증류액 액 속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자 유출하는 방법입니다. 투석법은 뭡니까? 반투막이죠. 그러니까 미세한 반투막.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것은 통과가 되고 입자가 큰 것은 그 막에 머무르게 해서 반투막을 사용해서 큰 분자 물질과 작은 분자 물질로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집액 중에 그 유출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용매 추출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특정 용매에 녹는 물질이죠. 그래서 용매를 이용해 가지고 시료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을 갖다가 뽑아내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콩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콩에서 이제 기름을 추출하려면 그 지방을 검출하려면 지방을 녹일 수 있는 에테르를 집어 넣어 가지고
자, 그러면 에테르에서 지방이 녹아 나오고 단백질과 분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출법으로는 뭐 식용유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정성 시험에는 우리가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고 했는데,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는 거는 유리판 위에 흡착제를 얇은 층을 만들어서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하는 유기용매를 전개상으로 이동시켜서 분자 그 흡착 정도에 따라서 그 시료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정량 시험으로는 뭐 자외선 흡수법, 스펙트럼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살리실산, 보존료 추출이라는 것도 있지만 세 번째는 살리실산이죠. 살리실산이 있느냐 없느냐. 살리실산 검출은 보통 정성 시험이 있죠. 염화 제이철 반응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듀신, 이것도 우리 몸에 좋지는 않죠. 그래서 듀신이다 해가지고 듀신을 검사하는 거는 정성 정량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봅시다. 알데히드류하고 케톤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자면 알데히드류. 뭐 CHO 성분이 들어간 거고 케톤 CO 성분이 들어가는 거죠. 케톤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황산 나트륨, 그 다음에 아황산 수소 나트륨 히드록실 아민법을 이용한다. 그거 체크합시다, 여기에서. 자, 특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뭘 이용하느냐 했을 때 밑줄을 칩시다. 아황산 나트륨, 아황산 수소 나트륨 히드록실 아민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식품 용기 및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식품 용기 및 포장을 봅시다. 식기 중 전분성 잔유물이 있느냐. 그쵸? 그래서 보통 전분을 검출하는 방법은 요오드죠. 요오드 반응을 일으켜서 요오드 반응에 의해서 청색을 띠면 전분이 남아있구나. 그 다음에 식기 중에 지방성 잔유물은 버터 옐로우나 또는 큐큐민 반 용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기 중에 단백질, 닌히드린 반응이죠. 자, 용액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중성세제 잔유물은 메틸렌블루. 자, 메틸렌블루에서 청색을 띠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기 중에서 합성수지, 용기의 페놀 검출 여반은 염화철. 이 염화철 2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염화철 용액을 이용하면 자색을 띌 때 자, 페놀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제품의 형광 중백제 유무 검사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물 검사를 봅시다, 여러분. 279쪽에 있는 이물 검사인데 전체적으로 요건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이물검사 뭡니까? 체분별법으로 보통 우리가 분말식품, 그 다음에 분말식품은 체분별법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여과법이라는 건 보통 액체식품을 이용할 때, 침강법은 보통 무거운 이물의 밀도, 비중이라는 건 밀도의 상대값이죠. 밀도차를 이용해서 포집한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래서 기억에 체분별법, 분말식품, 이물질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여과법을 보통 이용할 때는, 자, 여과법은 뭔지 알죠? 그냥 미세한 필터에서 우리가 여과시켰을 텐데, 액체식품, 그 다음 침강법, 무거운 거, 밀도 차이 이용하는 거죠. 침강법은 비중 차이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니을 있죠. 여기 중요하죠. 자, 요거 체크합시다. 자, 와일드만 플라스크 포지법이라고 했는데, 요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와일드만 플라스크 포지법은, 자, 물과 혼합되지 않은 용매와 섞어서, 물하고 혼합되지 않은 용매를 섞는 거죠. 보통 기름을 얘기하겠죠. 그 이물질이 용매층으로 떠오르게 하는 방법이죠. 거의 추출 부분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요걸 이용하는 거는 곤충에, 이 식품에 곤충이나 동물의 털이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것들이 뜨게 돼 있죠.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곤충이나 동물의 털 등의 이물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항생물질. 항생물질이 들어가 있느냐는 비색법, 형광법,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법, 그 다음에 폴라로그래피법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 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물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느냐, 와일드만 플라스크 포지법, 요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물리학적 검사,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 식품위생검사와 식품감별법 개념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